강원자치도가 내년도 당초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조금 늘어난 7조 5천억여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재정난이 예상됩니다. 기초의회가 국내 연수를 다녀오고 있지만 국외 연수와 다르게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학교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해외 학생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입장권 예매도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원도 전역에서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내륙과 산지의 낮 기온은 10도 이하, 동해안에서는 15도 이하에 머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기상청은 내륙과 산지에 잠시 후 밤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동해 중부 앞바다에 강풍과 함께 너울이 예상돼 연안사고 위험예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건설과 농업, 문화예술과 스포츠 등 적지 않은 부문의 예산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최악의 재정난 때문이라는데 반도체와 같이 강원도가 미래 전략산업이라고 꼽은 부문의 예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구상한 내년 살림살이 예산 규모는 7조 5,862억 원입니다. 강원도는 내년 예산이 올해 당초 예산보다 0.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마이너스 예산 편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0.8% 증액은 강원도 역대 가장 낮은 상승폭입니다. 게다가 올해보다 내년도 국고 보조금이 4,138억 원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체 예산은 630억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도비가 3,500억 원 넘게 줄었다는 계산입니다. 내년 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년도 세수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1,416억 원이 감소하였고 강원도는 사업 평가를 거쳐 기존 사업 추진 예산을 올해 대비 22.9%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과 농업 살림, 문화예술과 스포츠 등 적지 않은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 팍팍한 살림살이를 예고했습니다. 강원FC의 경우 내년 구단 운영 지원금이 60억 원 편성됐는데 올해 100억 원보다 40%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그동안 강원도가 분담했던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과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도 아예 사라졌거나 크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새로 편성하거나 늘어난 예산도 있습니다. 반도체와 첨단 기술 산업,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에는 2,3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도가 미래 전략 산업이라고 꼽은 분야들입니다. 반도체는 인력 양성 부분에, 바이오는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아울러 미래차, 빅데이터 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산업 부분 예산은 줄이지 않고 강원도는 최악의 재정난이지만 빚을 내지는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강원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상위미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 의회는 내년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농업인 복지와 같은 도민 민생 예산을 줄이는 데는 일부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도 우리 농업인에 대한 그런 또 특히 여성 농업인에 대한 그런 예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도 의회 예결특위는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 열리고 15일 본회의에서 강원도 내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릉시의회가 최근 경남 거제와 경북 경주에 외유성 국내 연수를 다녀오면서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도내 의회를 모두 살펴봤더니 그나마 국외 연수는 기록이 종종 있지만 국내 연수 관련 기록은 어느 한 곳도 남기거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경남 거제와 경북 경주로 외유성 국내 연수를 다녀온 강릉시 의회.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예산은 얼마를 썼는지, 뭘 보고 배우러 간 건지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와 도내 18개 시군의회 홈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해외 연수의 경우엔 공무 국외 연수 관련 조례나 규칙이 있어 의원은 의원대로,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각종 증빙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수 기록을 살펴봤더니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원자치도 의회나 18개 시군 의회 모두 국내 연수의 목적이나 예산, 참여 인원까지 남은 기록이 없습니다. 저희가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국내 연수를 따로 어디 심의를 받거나 계획을 공개하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이게 국내는 따로 국외만 있거든요. 보니까 따로 정리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국내는 왜 안 올릴까요? 국외는 올리게 돼 있긴 한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보공개 청구나 이런 걸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상 어디를 무슨 이유로 다녀왔는지 시민들 모르는 몰래 연수가 진행되는 겁니다. 시민들의 눈총은 따갑습니다. 행정의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감시해야 될 의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예산의 불투명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의원들의 국내 연수도 시민 혈세를 쓰는 만큼 철저한 계획과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다녀와선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내 특성화고가 교육과정을 전환해 보다 전문화된 학교로 거듭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특성화고를 살리기 위해 1,000명 이상의 해외 학생 유치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2년 태백시에 설립한 황지정보산업고입니다. 반세기 동안 10,000명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최근 3년간 학생 충원율이 67%에 머뭅니다. 강원도 내 20곳의 특성화고가 대부분 비슷한 처지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전체 학교의 학생 충원율은 대부분 70%대로 나타납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특성화고 기피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7만 명인 강원도의 고교 학령 인구는 2030년에 3만 6천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특성화고마다 전문화된 교육 분야와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이에 걸맞는 학교명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태백기계공고는 내년 한국항공고로 바뀌어 항공정비기술 교육전문학교로 거듭납니다. 항공정비의 한 분야로 개편해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단일학과 체제인 항공정비 시스템과는 3개 반, 총 48명의 신입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태백 황지정보산업고는 세무금융고로, 철원기마공업고는 국방과학고로 바뀌고 인제신남고는 산림과학고로 다시 태어나 다른 지역 학생까지 유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교명을 바꾸지 않은 특성화고도 학생들의 진학 선호도가 높은 학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정선정보공업고는 커피 베이커리과를, 고성의 동광산업과학고는 카페 플라워과를 도입합니다. 도교육청은 해외 학생까지 유치하는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 전형을 실시해 1,000명 이상이 도내 특성화고에 진학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 좀 우수한 자원을 유치를 해서 이런 외국인 학생도 1,000명 이상 유치할 계획이고요. 학생 모집이 갈수록 힘든 특성화고의 상황과 생존을 위한 변신, 그리고 발전 방안을 살피는 논의는 오는 10일 MBC 강원 영동의 시사 프로그램 시사반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입장권 예매가 내일 오전 11시 11분에 시작됩니다. 입장권 구매는 이번 올림픽 대회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강릉의 개회식 입장권은 등급에 따라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살 수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 동안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등에서 열리며 지구촌 80여 나라의 청소년 1,900여 명과 대회 관계자 등 15,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법무부가 교도소별 수용 등급을 조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속초시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속초시는 성명서에서 법무부가 강원 북부교도소에 현재 기준보다 중범죄자를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등급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2020년 강원 북부교도소 개청에 앞서 약속한 현재 기준을 유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기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55곳의 교도소 정원은 49,960명이지만 수감자는 58,201명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전체 교도소의 수용 등급 조정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강원 북부교도소의 등급이 바뀌어 현재보다 중범죄자들이 수용될 경우 지역의 불안감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을 공개 매각하는 2차 본입찰이 다음 달 13일에 진행됩니다. 플라이강원은 매각 본입찰에 앞서 이번 달부터 인수 의향을 나타낸 기업들의 예비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입찰 계약은 다음 달 22일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 6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실시한 매각 시도가 유찰로 마무리되자 2차 매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서희초 교사의 죽음 뒤 악성 민원과 교직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 보호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TF를 구성했지만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